자, 오늘은 구독자님의 그 질문을 토대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는데요. 이게 정말 좋은 질문이었던 게 오늘 이 영상이 티스토리 그리고 애드센스 쿠팡 파트너스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 강의를 듣고 똑같이 따라 하시는 분들은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저는 지금 5개 중에 4개가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아예 최적화가 안 되더라고요. 블로그는 2달째인데요. 하나의 블로그만 운영하다가 저품질이 오면 그 다음 블로그로 갈아타는 식의 운영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 아님 골고루 최적화된 블로그를 다 운영해야 하는 것인지요? 일단 저는 최적화된 블로그 다 돌아가며 글을 올리기는 하는데 올리면서도 불안하네요. 숨만 쉬어도 저품질 온다고 하니깐요. 하하. 이 티스토리 글을 안 써도 최적화가 되는데 애드센스는 글을 써야지 승인이 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아이디를 관리해야 하는 걸까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시간을 아껴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은 애드센스와 쿠팡 파트너스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가입과 승인? 글을 쓰는 방법? 외부 유입? 티스토리 최적화? 전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티스토리 수량을 안전하게 늘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티스토리 최적화 영상에서 다행히도 티스토리 블로그를 여러 개 개설할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안전하게 최적화가 되는 과정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티스토리 아이디와 최적화에 목숨 걸고 꾸준히 연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쿠팡 파트너스나 애드센스는 어느 경지까지 가면 수익과 무관하게 기초 이론은 전부 다 비슷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많이 보여지면 많이 수익이 난다 이거죠. 보여지는 부분이 없으면 수익도 없습니다. 어차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서로 같은 키워드를 가지고 경쟁하면서 서로 저품질이 되고 결국엔 백업, 지원 능력이 뛰어난 쪽이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이게 바로 본질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아이디가 하나라고요? 아니면 지금은 애드센스에만 집중하고 싶다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애드센스의 시작은 시드 블로그를 만드는 겁니다. 언젠가 다음 정책이 바뀌면 아이디를 만들기 힘들어질 수도 있겠죠. 희소성이 커지기 전에 시드 블로그를 많이 만들어 두셔야 됩니다. 네이버가 그랬던 것처럼요. 제가 저품질에도 마음이 편안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애드센스는 스트레스지만요. 제가 블로그 개정하는 방법을 엑셀을 통해서 조금 같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 강의 듣고 똑같이 따라 하신 분들은 절대 후회 안 하실 거예요. 나중에 블로그나 애드센스 때문에 멘붕이 와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실 겁니다. 엑셀은 간단하지만 관리 노하우는 끝에 나오니까 영상 꼭 끝까지 봐주시고요. 자, 이렇게 엑셀을 제가 가져왔죠. 블로그를 아이디를 만든 날짜 순서대로 이렇게 하나하나씩 적어주시면 돼요. 생성일자, 승인용 이메일, 다음 아이디, 비번, 그리고 블로그 5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첫 번째 열을 보면 생성일자가 적혀 있잖아요. 이건 6주 되면은 내 블로그가 최적화가 된 것이기 때문에 내 블로그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났는지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예를 들면 제일 오래된 블로그 중에 여기 첫 번째 블로그를 1-1이라고 할게요. 자, 이 블로그가 최적화된 걸 확인하기 위해서 우린 특수 키워드를 포함한 포스팅을 진행해서 블로그 최적화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됐을 때 나머지 블로그들은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최적화가 되어 있는 거니까 굳이 특수 키워드를 사용한 글을 작성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최적화가 된 거니까 그냥 글을 작성하시면 되고, 혹시나 내가 중요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블로그라면 그런 블로그들은 특수 키워드를 사용해서 저품질이 언제 걸리는지, 내 블로그 상태가 어떤지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요소 보면 승인용 메일과 다음 아이디가 있습니다. 제 영상을 보니까 되게 중요한 영상인 것 같은데 조회수가 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승인용 이메일로 승인도 받을 수 있고 로그인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이렇게 아이디를 많이 만들다 보면 이 승인용 이메일이 비번을 잊어버리거나 아예 로그인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생깁니다. 그래서 다음 아이디를 새로 만들어서 그쪽으로 승인용 이메일을 대표 메일로 설정을 해주면 이 승인용 이메일과 다음 아이디로 함께 로그인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해하신 분들은 바로 그냥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고요. 혹시 모르는 분들 계시면 제 영상 한번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비번인데요. 이 비번은 뭐 적어 주셔도 되고 안 적어 주셔도 되는데 적어 주셨다면 암호화를 한번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한 계정당 나머지 5개의 블로그를 이렇게 쪼르륵 적어 주시면 됩니다. 이제부터 제가 그 관리하는 노하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1-1 블로그에 제가 애드센스 승인 신청을 해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애드센스 신청을 하고 싶다. 그러면 1-2번 블로그로 애드센스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2-1번 블로그로 애드센스 신청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를 하고 싶다 그러면 3-1번 블로그로 애드센스 신청을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블로그를 운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 잠깐 볼게요.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고 싶다고 하셔서 상위에 있는 키워드를 매번 잡으실 수는 없어요. 그래서 블로그를 여러 개로 나눠서 관리를 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1번 블로그에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키워드 같이 뭐 대출이라든지 뭐 국민지원금 이런 것들을 쓴다면 이건 쇼테일 키워드가 되겠죠. 그리고 그것 말고도 그냥 정보성 키워드들 등에서 충분히 수익이 나올 만할 수 있는 키워드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키워드들을 이 2번 블로그에 적어줍니다. 정보성이죠. 그리고 수익은 많이 나지 않지만 보장형, 연금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키워드를 롱테일 키워드를 3번 블로그에 적어줍니다. 이렇게 이용하는 이유는 롱테일 키워드는 솔직히 이렇게 막 저품질이 되거나 이런 게 좀 쉽진 않겠죠. 그래서 이 숏테일 키워드는 경쟁이 많기 때문에 언제든 저품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블로그 계정 하나, 이 블로그 계정 5개의 블로그가 있죠. 하루에 포스팅 할 수 있는 게 15개입니다. 15개예요. 그럼 여러분은 이 블로그를 3개, 1-5까지 해서 3개씩 그렇게 작성을 하실 건가요? 전 아니에요. 이 한 블로그에 15개를 때려 박습니다. 어차피 저품질이 될 거라면 한 블로그만 저품질이 되는 게 나아요. 이게 이렇게 관리하는 게 지금 되게 간단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되면 되게 정신없어요. 되게 정신없으니까 내가 지금 써 있는 블로그에 우클릭 하셔서 메모 삽입하셔서 내가 주요 키워드 확인해야 될 키워드 적어두던지 작성한 날짜 적어두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메모를 해놓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확인할 수 있게끔. 정말 헷갈려요. 여러분, 아이디가 여러 개가 있다 보면 아이디도 기억이 안 나고 비번은 당연히 기억이 안 나겠죠. 그리고 오늘 내가 어디에다 뭘 썼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꼭 엑셀을 활용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 구독자 여러분들이라면 이 영상 보실 때쯤이면 남아있는 블로그가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어차피 애드센스를 하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남아있는 블로그들로 이렇게 동일하게 쿠팡 파트너스를 진행을 해줍니다. 쿠팡 파트너스는 이렇게 키워드별로 하는 게 아니라 카테고리, 이렇게 카테고리를 해서 이렇게 나눠서 진행을 해주는 거죠. 얘 죽으면 옮기고, 얘 죽으면 옮기고 그런 식으로요.
이 쿠팡 파트너스에 대한 얘기도 조금 기니까 다음 시간에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고요. 일단 사람들이 애드센스에만 목매고 있어서 저는 쿠팡 파트너스가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애드센스 승인이 난 게 하나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되도록이면 이 숏테일 키워드보다는 롱테일과 정보성 키워드를 가지고 포스팅을 작성을 하세요. 그리고 내가 이 키워드를 꼭 한번 잡아보고 싶다, 롱테일, 숏테일 키워드인데 되게 사람들이 많은 키워드인데 돈을 많이 번다고 하는 키워드인데 이거 한번 작성을 해보고 싶다. 여러분들 이 예비 블로그는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다 작성을 해보고 어차피 챗GPT로 비슷하게 쓰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한번 써보고 남는 블로그에 한번 써보고 지운 다음에 바로 쓰시면 안 돼요. 저품질 바로 되니까 써보시고 노출된다 그러면 바로 삭제하신 다음에 한 3일에서 7일 정도 기다리셨다가 그때 한번 작성하시면 돼요. 예비 블로그는 그러라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은 심플하게 한번 정리해보면 블로그 많이 만들고 엑셀에서 정리해서 관리하자. 지금 당장 해야 후회가 되지 않는다. 이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제 영상이 올라오는 속도가 좀 많이 느리죠. 실은 제가 말을 잘 못한다는 걸 유튜브를 하면서 알았어요. 그래서 즉흥적으로 하면 영상이 엄청 꼬이더라고요. 그래서 대본을 짜고 시뮬레이션 돌리고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서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안 하면 제가 제 영상 보고도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앞으로 최대한 부드럽게 이해할 수 있는 영상 만들 거니까 영상 조금 늦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강규리였습니다. 바이.